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 유출로 지역의 원도심과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의 블랙홀 현상으로 원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원도심과 전통시장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 지역 원도심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원도심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참 원도심이 폐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네. 지금 안동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한 집 건너 한 가게씩 임대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실정이고 네. 또 임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문이 닫혀 있는 정말 암울한 시절이거든요. 현상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안동에 인구 50만 이상이 들끓었어요. 네. 그때 당시 안동 인구가 27만이었어요. 영양, 청송, 봉화, 북부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안동에 와서 원도심이 활기를 띠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인구 감소, 고령화, 네. 교통통신의 발달 모두가 서울로 다 가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프라는 있는데 네. 인구가 적다 보니까 모두가 임대가 되고 있죠. 어. 특히 최근에 와서는 도청을 이전하고 난 이후에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도청이 오기 전에는 안동 인구가 17만이었어요. 지금 얼마냐? 16만이 무너져 버렸어요. 15만 7천 정도 아마 될 많이 겁니다. 줄었네요. 또 예천의 인구는 어떠냐? 네. 5만 5천이에요. 사실상 도청이 오히려 4만 5천 요 정도 했는데 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도시 인구가 2만이에요. 그럼 예천의 인구는 원래 얼마냐면 3만 5천 줄어본 거예요. 신도시를 뺀다면은 네네. 신도시는 순수하게 예천 인구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동의 원도심, 예천의 원도심이 네. 도청을 옮겨옴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와서 도청을 왜 옮겨왔느냐라는 볼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풀행과 단기적인 풀행이 공존을 해야 돼요. 네.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연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은 이건 지자체가 할 수 없어요. 국가적인 정책으로 해야 돼요. 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걸 보면은 첫째 아이 놓으면은 10만 원 주고 둘째 아이는 2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놓았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천국이 됐을 겁니다. 네. 그것은 아이를 낳았으니까 주니까 받는 거예요. 네. 그걸 주기 때문에 아이 놓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왜 안 되느냐? 첫 번째, 젊은이 일자리가 없어요. 또 아이를 일자리겠다고 결혼을 하면 집이 없어요. 네. 그다음 또 맞벌이를 해야 돼. 아이 맡길 곳이 없어요. 이러한 인프라가 개선이 되어야만 출생률이 저는 올라간다 봐요. 네. 그러면은 국가에서 인구는 결국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인구가 없으면 안보가 위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이런 선택을 해서 우리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네. 해서 산하 제한책을 범국민적으로 했잖아요. 네. 이제는 둘 이상 낳자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가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둘 이상 놓으면은 공무원 시험 칠 때 10% 가산점 준다. 뭐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네. 이야기죠. 그냥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네. 그다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지방 같으면은 산업단지도 유치하고 결국은 도심에 유동 인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직격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도심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행정, 문화, 주거가 모두 도심에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행정도 외부로 빠져나가고 주거도 외부로 빠져나갔어요. 네. 상업 시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시 압축 도시의 개념으로 가져야 된다. 네. 과거에는 분산 정책을 썼지만은 이제 새로 생기는 기관은 모두가 도심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넓은 지역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인구가 많을 때는 넓은 지역을 골고루 이용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인구가 반 이상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도심 안에서도 모든 게 해결이 되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전된 기관을 옮기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존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심에 만들어서 좀 압축 도시의 개념으로 살려간다면은 네.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네, 그러네요.
전국적으로도 좀 고민이 많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또 이 원도심 문제를 다룰 때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얘기도 함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에서 우리 경북도의 4개 시군이 선정돼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뭐냐면은 인구가 감소되죠. 네. 또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네. 서울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 모두 서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거 환경이 노후화돼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쇠퇴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좀 넣어가 뭔가 활력소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목표예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사실 많이 했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네. 지역 문화 환경,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역 경제를 회생하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서는 대부분 실패를 한 거죠. 이런 이유가 것들은 왜 뭘까요? 그런가 하면은 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깨끗한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형식적으로 그쳐져 버린 거죠. 예를 들면은 안동 같은 경우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네. 중구동에 도시재생 사업을 했어요. 네. 고려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기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오는 것 똑같아요. 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단지 뭐가 바뀌었느냐. 도로를 대리석 바닥으로 깔았어요. 그리고 조명탑을 세웠어요. 요런 거 정도는 바뀌었어요. 전기통신 지중화가 됐어요. 물론 이런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이 뭐냐.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 거리를 찾아와서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느냐면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드웨어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개발만 했는 거예요. 네.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조명탑 보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에 대리석이 깔렸다고 오지 않아요. 네.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지금 태사로 거리에서는 한복 체험을, 공중 체험을 한다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을 빨리 만들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도심으로 오도록 유인하는 이러한 오감 만족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경상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시행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국토교통부에 공모 사업을 했었어요. 네. 여기에서 김천, 고령, 영덕, 봉화 4개 시군이 선정돼 가지고 네네. 국비 320을 확보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네. 결과를 거뒀죠. 이 중에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인 봉화군을 한번 살펴보면은 봉화군 내성리 일원의 주민들이 자율적인 거점 공간을 조성하자. 그래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네. 또 시장 환경도 정비하고 또 주택가 일원을 포장도 하고 또 가로등과 CCTV를 설치하는 등 네.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경상북도에서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48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1,150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와 같은 꿈은 거창한데 네. 환경 개선 이런 것은 잘 돼 가고 있어.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거의가 제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공모 사업이 좀 확실한 성과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방금 전에는 이제 국토부의 뉴딜 사업을 설명을 해주셨고 네네. 경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경상북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2013년에 도시재생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 조례도 만들고 네.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설치해가지고 2014년에 영주를 선도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5월에는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네. 경상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경북형 도시재생 뉴딜 모델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지고 특화 모델도 개발하고 네. 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대학도 운영을 했어요.
남다른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또 어떻게 했느냐면은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지고 경상북도 개발공사의 노하우를 활용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경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은 의성과 칠곡에서 각각 100억 원의 규모의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현재 경상북도에 즉 경북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성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원도심 문제만큼이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전통시장 문제입니다. 교수님, 우리 지역 전통시장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참 원도심이나 전통시장이나 똑같은 문제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네. 대부분 실패입니다. 왜 실패냐면은 원도심 활성화 똑같은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도 발행하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러나 네. 안 한 것보다는 좋은 게 맞아요. 네네. 그러나 그 예산 투자 대비 효율이 적었다는 이야기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뭐냐면은 일단은 아케이트, 비가림 시설을 설치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간판을 동그랗게 교체를 합니다. 네. 바닥을 포장을 합니다. 하기 전과 하기 후의 손님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와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찍을 거가 있는 이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또 어떻게 하느냐? 콘텐츠를 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통시장 안에서 가수 불러가 축제를 합니다. 네. 돈을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 썼어요. 네. 그럼 5천만 원을 썼으면 시장의 매출이 최소한도 5천만 원이 되거나 1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은 가수하고 이런 데 돈 다 써버리고 매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천의 내토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노래자랑을 해요. 네. 안동 같으면 용산 현대아파트 가서 합니다. 네네. 가서 구시장 상품권, 시장 상품권 1,000원, 2,000원짜리 주는 겁니다. 네. 기부 그 1등, 2등 해가지고 이제 뭐 추첨도 하고 해서 그러면은 그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버리겠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죠. 그럼요. 그걸 가지고 어디냐? 구시장, 시장 오는 거예요. 근데 1,000원, 5,000원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네. 자기 돈을 보태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 투자되는데 효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네. 이런 콘텐츠들을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에 가보면은 추석이 되면은 장보기 한다고 기관 단체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앞에 있을 때는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돌아서면 왜 나오시느냐고 아이고. 많은 핀잔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주의 항리단길이에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네. 콘텐츠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을지로에 있는 노가리 골목이에요. 1,000원 주면은 노가리 먹고 술 한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근데 1,000원만 먹고 가겠어요? 나머지는 엄청 비싸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돈을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이러한 직격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는 발생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네. 앞으로 무작정 하드웨어 정비에만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콘텐츠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때 전통시장은 살아간다. 네. 콘텐츠 전략으로 승부한 전통시장은 모두가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네. 콘텐츠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자체에서 네. 뭐 최근에 한 것은 추석 장보기, 네. 명절 때문에 장보기 행사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지역 경제 그 전통시장 상품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올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조금은 기회가 됩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느냐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예를 들면은 코로나 생계자금 지원을 했잖아요. 네. 지원을 할 때는 전통시장이 반짝해서 경기가 올라가요. 네. 그 돈이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즉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항상 그럼 전통시장은 장보기 행사하고 상품권으로만 해야 되느냐? 자생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죠. 그러면 그 자생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자체는
인프라를, 즉 소프트웨어 콘텐츠 인프라를 깔아주고 네.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면은 네. 우리나라 전통시장 망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야 돼. 왜? 네. 수많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했는데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네. 가장 간단한 예로 안동의 북문시장. 얼마 전에 신매덕 들어가지고 아케이드만 간판 교체 잘 해놨습니다. 네. 지금 가보시면은 가거나 지금이나 손님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네. 네, 결국에는 이제 또 콘텐츠 소프트웨어를 강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전통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2017년부터 청년몰 사업도 경북도에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네. 기대와는 다르게 또 휴업, 폐업이 척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 생존율도 30%대로 또 저조하다고요. 맞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참 정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청년몰 조성 사업이에요. 네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실패해요. 2017년도부터 청년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때 입점 점포 256개 중에 163개가 폐업을 했어요. 5년이 채 안 된 지금 점포의 생존율은 34%밖에 안 돼요. 네, 그러네요. 안동의 경우로 축소를 해보면은 안동에도 신시장에 청년몰을 만들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지금 남아있는 업체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된 원인이 또 뭐냐라는 이야기죠. 네. 안동의 예를 들어보면은 시장의 환경과 청년몰의 환경이 틀려요. 시장은 전통적인 분위기가 나는 공간으로 연출돼 있어요. 네. 청년몰 사업하는 것은 현대식 레스토랑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현대식 레스토랑에 가면은 고급 있는 곳에 좀 분위기가 우아한 곳에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네. 컨셉과 맞는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언밸런스가 난다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모든 것을 현대식으로 시설을 개조를 합니다. 옆은 과거 지향적으로 좀 전통적인 냄새가 나는데 네. 내 혼자 여기다 빌딩을 지나 놓으면 좀 뭔가 그러네요. 언밸런스가 나지 않을까요?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저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역별로는 또 보면은 휴폐업률이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73.2%. 네.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는 부산이 64.5%, 경북이 61.8%. 그래서 대부분의 청년몰 사업들은 아마 실패가 됐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거에는 예산을 2016년에는 127억, 2017년에는 142억, 2018년에는 157억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얼마로 주냐? 37억으로 딱 줄었어요. 확 줄었네요. 왜냐하면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죠. 네. 당장의 효과는 있을지 없을지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청년들에게 연습하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또 문제가 생긴 것은 사업을 할 때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했으면은 좀 더 할 수 있게끔 지도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들어갈 때만 돈 좀 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자립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참 해결하기도 어려울 거는 같아요. 네. 그러나 청년몰이 성공한 곳을 보면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한 곳을 작지만 강한 기업 청년몰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한다면은 이와 같은 휴업률, 폐업률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계속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원도심과 전통시장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